2번 건축 공무원 하면서 그 개고생을 했는데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또 건축 관련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갈 준비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임기제 공무원이라 일이 끝나는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고 연장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취업 준비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일단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기 위해서는 토익이나 토스 스피킹 점수가 필요하다. 토익은 좀 그렇지만 토스 같은 경우 예전에 호주 교환학생 1년 반 갔다 온 것도 있고 영어를 씨부리면 적은 공부 양으로도 공기업의 지원 점수를 얻을 수 있을 테니 한번 시작해볼까 하다가도 동기와 의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렇다. 취업에 대한 동기 부족, 의지 부족이 나의 머리와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지만 돈을 벌고 살아야 한다는 그 두 개의 상충된 마음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처음 건축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누구나 그러하듯 엄청 성실하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란 건 지금 생각해보면 일하고는 달랐다. 공부란 건 자기 수행이라고나 할까나? 돛 닦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따른 성적이 오르는 어찌 보면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공식이었다.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건축공무원이 된 후 사회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고 건축공무원 2번 퇴사라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는 법과 시스템과 자본주의에 의해서 돌아간다. 건축공무원, 정책지원관 일을 하고 대학교 도시계획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는 알 수 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성격상 나를 포함한 우리는 자본의 축적, 즉 돈을 모으고 싶다. 돈을 모아서 누구나 말하는 랩 가사에서 흔히 나오는 플렉스, 좋은 집, 좋은 차, 일 안 하고 해외여행 놀러 다니기 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 일하고 돈을 버는 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게 자본주의이고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사람의 욕심이 개입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욕심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과도한 은행 대출로 건축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어 건축 허가 담당자를 겁박하고 빚을 내어 코인을 하고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하고 비합리적인 법을 만들고 때로는 공무원들은 평생토록 보장되어 보이는 수익에 감당하지 못할 업무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검을 들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마음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베고 있다. 여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에 친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불안이다. 욕심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왜 불안할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걱정과 불안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뇌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1순위로 하다 보니 생기지도 않을 여러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과대 포장하고 그렇게 생존하도록 설계되었다. 호랑이가 살고 더 옛날 우리 손조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살던 시대에는 적합한 뇌의 활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쓸데없는 걱정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걱정은 더 가져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라는 녀석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안정적인 직업이 꼭 있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착각을 일으키고 우리의 SNS는
또 자기네들 돈 벌려고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광고료를 벌어쳐먹는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사회에 물들어가고 욕심쟁이 사람들이 점점 되어간다. 그렇게 욕심쟁이 사람들은 그 법과 시스템과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 쳐벌려고 사회 초년생들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갈기며 명치를 때리며 그렇게 자기네들 돈을 벌어간다. 그렇게 멍든 사람들은 나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이를 악물고 그 욕심쟁이 사람들처럼 변해간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이다. 한로로의 노래 중 생존법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얼굴은 젖었지만 그 속은 말라있어. 세상과 싸우기엔 내 맘은 멍들었어. 나를 포함한 세상에 한껏 한 대 맞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 격렬히 일하기엔 이미 내 맘은 멍들어 있다. 이미 세상이 어떤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멍이 들어버렸다. 오늘날에도 쉬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이미 한 번씩 이렇게 세상에 힘껏 한 대씩 맞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들에게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다,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불안과 걱정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이 법과 시스템과 자본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지 반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복잡하고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때리는 사회를 경험하고 나면 나같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읽었던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책에서처럼 젊은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여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무기력해지곤 한다. 무서운 말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현실에 가로막힐 때 그때가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하신 말씀 중에 타인의 불행이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참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다. 참으로 타인의 불행이에 자신의 행복을 쌓기 쉬운 시대이다. 그 수많은 영상과 정보의 홍수와 자극과 도파민의 홍수는 우리에게 때로는 중독이라는 불행을 안겨다 주고 지그들 미국 대기업은 광고료로 돈을 벌어가는 사회가 만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판을 치고 결국 재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합 운영비나 분담금이 공중분해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지금의 현 시대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말라라는 말로 바꿔야 할 정도로 이 세상은 복잡하게 네트워킹 연결돼 있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줄 수 있는 사회다. 욕심을 일으키는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한로로 노래의 생존법 후렴구는 이렇다. 넌 나를 사랑해줘야 해. 슬프게도 반짝이는
소멸 직전의 별처럼 넌 나를 사랑해줘야 해. 평범하게 빌어왔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는 정신과 의사는 에릭에게 이런 대사를 한다. 죽는 순간에 득도한다는 말 들어봤어?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에 분명히 알게 돼. 두려운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인간의 감정은 단 두 가지로 수렴돼. 두려움 아니면 사랑.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자네는 진짜를 알아버렸고 그래서 사랑으로 아낌없이 돌아섰을 때 상황은 바뀌었던 거고 근데 왜 주춤해?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다른 사람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드라마 또 오해영의 에릭이 그랬던 것처럼 한노로의 노래에서 계속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대중매체는 이미 우리에게 이를 알리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불빛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의 해변을 산책하던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가 물러난 아침, 파도에 휩쓸려 온 불가사리가 해변에 수도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가사리를 하나 집어들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또 하나를 주워 그것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지금 뭐하니? 불가사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얘야, 이 해변엔 수십만은 못 되더라도 수만 마리나 되는 불가사리가 널려 있단다. 내가 몇 마리 구해준다고 별 차이가 있겠니?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가사리를 또 집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다시 나로 돌아와서 그래서 나는 공기업 준비를 위해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 말까.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책에서 나왔던 말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은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어서 한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지금의 유튜브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최소 조건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내 친한 친구가 얘기한 말 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은 세상에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뭐 그런 말을 하긴 했더랬다. 어쨌든 공기업 지원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닐 텐데 인지부조와 말과 행동에 불일치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람은 은근히 꾸역꾸역 일을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또 꾸역꾸역 영어 공부하고 지원서 놓고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하고. 싫고 좋고를 떠나 공기업이 어떻게 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공기업이라는 곳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이나 해볼까? 하여튼 동기부여가 약한 건 사실이랬다. 내가 그래 공기업을 위해 토익 스피킹 시험을 치든 안 치든 그게 무엇이 중요하리. 그냥 아무렇게나 살란다.
나도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의 책에 그 어린 소녀처럼 내일도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들고 바다에 던지며 살아야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